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음소거 꼭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이제 권한을 드릴 테니까요.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은 음소거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 1분 정도 여유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가볍게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차별교육폐지 시민연대 상임대표 오세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차별 교육 폐지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혜성입니다. 오늘 발제 참여해 주시고 가볍게.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공조보호상담센터 대표이사 김대천입니다. 저는 지금 잠깐 라이브 컨트롤하느라 지금 다시 왔는데 성인권센터 센터장 김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오늘 저희 줌 토론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한 대로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서 과연 이제 존속할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혹은 또 폐지를 요구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발제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뭐 질문을 남기고 싶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감안해서 자유토론할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우선은 발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저희 성차별교육폐지 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오세라미 대표님께서 준비하셨고, 준비된 제목은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과 남녀 평등한 경제 사회적 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약칭입니다. 인구가족 모임 청년부로 바꾸자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세라비 대표님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라비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부처 18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20년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뜨거운 어떤 그런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어떤 이 여성의 권리가 정말 그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향상이 되었는데, 그 반면에 또 남성의 권력은 곳곳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0년 우리가 그 유엔 개발 계획 UNDP에서 발표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불평등 지수, 그러니까 성불평등 지수는 지수가 낮을 때수록 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미 2015년부터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페미니즘 열풍이 불 때가 벌써 2015년부터니까 우리는 이미 아시아에서 최고 성평등 국가였고, 유엔에서도 인정한 그런 아주 성평등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여성계는 계속해서 여성 인권이 낮다.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가부가 끊임없는 어떤 그런 그 존폐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은 바로 저는 국가 주도 페미니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의 이 페미니즘 정책 때문에 어떤 특정 성별, 그러니까 여성에게 편향되고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여성 편향적인 집행, 그리고 여성계의 과도한 권한 강화, 이것이 어떤 국가 주도로 페미니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어떤 역차별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건국 이래 최대 남녀 갈등, 저는 이것을 남녀 분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여가부다.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페미니즘 정책 때문에 남성은 강자, 여성은 약자라는 구도로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되고 이것이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여러 통계나 이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여성들이 법적, 경제적, 또 어떤 그 교육적, 노동 권리 이런 것이 이미 남성을 뛰어넘거나 이제 맹추격을 하는 시점이죠. 앞으로도 점점 이거는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해 정부에서 이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래 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2020년에 보면은 벌써 이제 국가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8% 가량 되고 이미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도 이제 남학생이 훨씬 낮아요. 여학생보다. 거의 여학생은 대학 진학률이 81%가 넘는데 남학생은 7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여성들이 어떤 그런 교육적 권리도 이거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장관 비율도 이제 33.4%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여성 장관을 30% 하겠다. 이미 여성 장관이 33.%가 이미 늦었어.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탑에 속하는 그 정도로 여성 인권이 향상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에 취업자 중에 임금 근로자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도 조금 높아요. 그러나 상용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낮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결코 이 어떤 그 경제적 어떤 노동 권리의 면에서도 결코 여성들이 뒤지는 게 아니고 거의 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페미들이 말하는 게 남성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 여성 통계를 보는 여성의 삶에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이 이제는. 그리고 남성들도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통계로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페미들은 이걸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에서도 집안일의 의사결정, 늘 페미들이 얘기하잖아요. 집안일 의사결정이 남성들이 하지 않는다라는데 이미 집안일 의사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이제 똑같이 한다가 거의 한 46%가 넘어요. 응답 비중이 이걸 보면은 남녀 평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성이라는 걸 앞세운 여성가족부가 과연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속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성별을 차별하는 그런 결과를 국가 스스로 만든다면은 여성가족부의 존폐는 이미 우리가 문제 제기를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가 그 여성가족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그 메이저급 여성단체들의 그 정치적 이익, 정치적 압력, 그리고 정치적 어떤 권력 투쟁의 장에서 이것이 계속 선택적 행보를 보이고 특정 이제 그 여성단체들에게 치우치고 편향되고 그런 게 있죠. 지금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이 1조 한 4천억이 조금 넘는데 이것도 과연 안에 쭉 내용을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것은 여성 편향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022년이 되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치르고 나면은 이 여성가족부 문제는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거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하고 새로운 우리가 차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부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 이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 가족, 노인, 청년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쳐서 약칭 인구가족부.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귀에 익숙하지도 않지만은 인구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각 대선 캠프 이렇게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인구 문제에 주목하는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1천만 명 시대에 곧. 그리고 청년 인구는 1년에 14만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수치인데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인구 문제로 집중하는 저출산, 노동 문제 모든 게 인구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중심에 둔 그런 부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에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제26조의 여성가족부는 이제 분명히 나와 있어요. 행정각부 18부 중에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거나 하다못해 명칭을 바꾸더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여당이 180석 이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홍준표 의원 한 명 빼고는 전부 여성가족부 폐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특히 상대로 다 제가 물어보니까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나요? 오히려 나한테 반문할 정도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그런 아주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세금 낭비 부서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들이 이렇게 다들 일반적인 국민 여론에서도 이미 그 여가부 폐지가 찬성하는 게 이미 한 47%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 폐지가 이렇게 이제 국회 개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가부가 정말 늘 성차별을 해소한다 하지만은 오히려 성차별을 야기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여가부 폐지로는 이제 부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성가족부를 너무 이제 어설프게 이제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자기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보건복지부,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청소년 업무 또 특히 다문화 업무를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가져온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작은 부처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히려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서 더 몸집을 키워주고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산 자체가. 지금 다문화 예산이 중앙행정부처들이 거의 한 6천억 가까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가부가 4천억 가까이 다문화를 쓰고 있죠. 청소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미 예산 권력을 여가부가 쥐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다시 이관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 원상 복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다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쥐고 있을 역량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 국가에 이미 속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 이런 것을 다 새로 이제 이것을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부의 업무가 굉장히 그 각 부처 간의 정책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되는 행정 낭비, 그 다음에 이 국정 난맥상, 이게 그냥 여가부로 인해서 이 국정 난맥상이 너무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선 그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들은 얘기고 여가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다 같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또다시 여가부를 위해서 또 써야 되거든. 그런 정말 이 정책 중복 그리고 특히 그 여가부의 부처 이기주의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여가부의 업무가 크게 이제 보면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이제 양성평등 업무,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 그 다음에 가족 업무, 그 다음 인권보호. 이건데 이 양성평등 업무만 보더라도 전부 여성 정책이에요. 이게 다 여성 어떤 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친화도시, 요즘 여성 친화도시 전국에 95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여성 친화도시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도시가 남녀가 모두 어울려서 사는 도시임에도 여성 친화도시를 여가부에서 계속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있고 무슨 여성 아카데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 격렬당절 지원센터, 뭐 여성 국립박물관 건립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전혀 양성평등 정책과는 전혀 맞지도 않은 그런데 여기에 여가부의 업무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청소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것을 다 이제 여가부가 자기 것으로 가져오면서
거기다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왜 여가부가 관리를 하는가?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이제 18세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실은 교육부가 이것을 이제 컨트롤해야 됨에도 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돼요. 너무 이것도 이상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그 상담소, 무슨 뭐 도박 예방 교육, 무슨 뭐 이런 교육을 하면서 여가부가 다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업무를 봅시다. 그 한부모, 뭐 가족 지원, 양육비, 뭐 다문화 이런 게 다 이제 가족 업무에 속한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또 법무부 이 업무가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인권보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 뭐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게 자체를 또 여가부 대단한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뭐 특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문제가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가부가 20년 동안 정대협 또 정의연에 지원한 돈이 수십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이 위안부 문제도 여가부에서 뒷물어서 완전히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트러블을 일으키기는 그런 한일 외교장관이 합의한 것까지 이제 이 위안부 문제에서 이게 뭐 없어지면서 이 위안부 문제의 단맥상을 초래하는데 또 핵심적인 게 이 여가부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부 산하의 5개 공공기관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7개 이제 그 유관 관련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5개의 연관 기관 관련 산하 기관들이 다 또 여가부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같은 일을 또 하고 이 부서에서 또 하고 특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 여성가족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이 5개의 이 산하 기관들이 모든 업무를 중복을 하면서 이 국정 난맥상을 초래하고 예산을 완전히 중복으로 이게 이제 허비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이게 현재 35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8%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총 뭐 이제 사업이 300개가 좀 넘는데 이것도 거의 페미니즘 예산이고 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또 이 여가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가부 문제는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부에는 반드시 이걸 다 정말 이게 폐지가 안 되면 다 뜯어 고쳐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각 시도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16개 시도에 다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업무가 여가부가 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이제 중앙행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재단, 각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다 이것을 업무를 재량에 맡기는 게 이것이 진여가 또 지방자치가 또 되는 것이고 같은 일을 또다시 하고 온갖 중복에 또 중복에 이것이 여가부가 얼마나 이제 이 국정을 이게 낭비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면은 제가 왜 인구가족부를 주장하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는 5천만 인구가 아니라 4천만 인구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인구가 데드크로스를 지난해에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 앞서 말했다시피 65세 인구만 증가하고 청년 인구는 1년에 지금 13만 6천 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청년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데 노인 인구만 자꾸 늘어나는 거. 그런데 아무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출생 문제도 반드시 인구 문제와 같이 이제 연계를 지어서 노인 문제, 청년 문제, 가족 역량을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 소멸 1호 국가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 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가부가 맡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이것도 이미 그 유럽에는 이민 난민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민 난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이민부라든지 뭐 이민청이랄까 저는 이것도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면은 그 안에 이민 난민위원회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이제는 새로 이제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은 무조건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예산과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정말 우리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여가부에게 맡겨놓으면 큰일 난다.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인들이 저지르는 어떤 성폭력이나 얼마 전에도 강원도 그 어디 무슨 대학의 유학생이 우리나라 여중생에게 어떤 그런 그 성폭행을 뭐 100번 뭐 이랬다는 그런 정말 말하기조차도 그 어려운 그런 일을 이미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철을. 그래서 이 여가부가 지고 있는 거를 완전히 뭐 이민부랄까 이민 난민부랄까 어떤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구가 이제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학령 인구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지방이 몰락합니다. 이미 대학은 이미 이제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절반 이상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베 신조 수상이 잘한 게 뭐냐. 저는 그 1억 총 활약 담당상이라고 말하자면 인구청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그 여성 노령자를 포함해서 인구 문제, 출산 문제 이런 거를 완전히 여기서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에 실제로 출생자가 늘어났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계 출생률이 1.36명이죠. 이거는 뭐 거의 한 1.5에 근접한 거니 우리보다는 훨씬 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0.84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도 점점 더하죠. 이미 뭐 결혼 안 하는 게 이미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문제의 결정적인 게 뭐냐? 여가부가 그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남녀 갈등을 계속해서 조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것을 저는 우리 이 대선 후보들도 반드시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225조를 썼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장관급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하는 일도 없고 안 하는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실패한 조직이고 실패한 기관이면 없어지는 게 낫다. 저는 빨리 이거부터 저는 제가 새 정부를 바란다면은 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부터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히 인구 가족부로 바꾸면은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여성들이 사실은 또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남성 그 노인보다.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평균 한 6, 7년은 또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건강하잖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또 명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래서 이 60대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무슨 어디 성차별이다 뭐다 하지 말고 정말 그 노인 문제에 집중하고, 어쨌든 여성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려면 여성 노인 문제에 집중을 해라. 여성 단독 그게 많고,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령 인구 문제, 특히 우리가 또 고독사 이 법에 또 남성들이 또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그 노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그 여가부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 문제를 담당하는 NGO가 거의 400개 가야 됩니다. 이미 여성단체들이 다 전환했어요. 고령인구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가족부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만약에 안 되면은 가족부를 폐지를 못하면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예산과 모든 그런 그 정책 구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가부는 두고두고 우리나라 국정을 난맥상을 일으키고 세금 낭비고 그럼 그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이상 제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하실 전혜성 대표님, 네, 발제 자리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는 현재 저희 성차별교육 폐지 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전혜성 대표님이 준비하셨고요. 준비한 주제는 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되었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전혜성 대표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